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성 선생님 좀 긴장하셨어요. NG를 2번 냈다고 제가 구박을 해서. 저희는 원래 NG 없이 가는 방송이죠. 오늘 굉장히 의미가 깊은 기사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소개해 주십시오. 예, 임용고시를 합격했는데 1251명의 초등학교에 아직 발령이 안 났다고 합니다. 예비교사들이. 예. 참 좀 충격적이네요. 지금 쌀쌀해지는 날씨. 지금 10월인데 그럼 올해 발령은 못 나실 수도 있겠네요. 보통은 대규모 발령이 이제 9월 1일자인데 이미 9월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다 나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성 선생님 얼마 전까지 인사 담당 장학사님이셨잖아요. 예. 교원 임용 좀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선은 이런 신규 교사 이런 선발 인원은 근데 단순히 시도에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교육부나 이런 나라의 승인을 받아서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런 선발 인원이 정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인사 담당 장학사님인데 저도 그 정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교대생들은 제가 흔히 말하는 사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중등 교사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과정을 이제 진행하게 되냐면 교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럼 4년 동안 초등교사로서 필요한 교육 과정을 이제 수료를 하고 졸업을 한 다음에 임용고시를 보게 되죠. 근데 임용고시를 볼 때는 전체가 한 번에 임용고시를 임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시도 교육감이 이제 공고를 띄우고 그리고 자기가 희망하는 시도에 가서 이제 임용고시를 참여하게 되는데 보통 1차, 2차, 3차 그 단계별 전형을 진행하고 이제 합격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발령이 안 나고 있다라는 건 이거 교육부와 대성 선생님이 계신 교육청의 잘못 아닙니까? 뽑지를 말았든가. 근데 우선은 그 여러 가지 이런 교사 발령에는 이제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휴복직 상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학교의 학급수라든가 뭐 그런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이제 신규 교사 아마 발령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1200명이 넘는 예비교사들이 발령 안 났다라는 거는 지금 대학교 정원이랑 교사 정원이랑 어떤 중장기적인 그런 설계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시도 간에도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산, 인천 특정 시도는 저희 거론하지 맙시다. 몇몇 시도는 이미 다 발령이 났고, 네네. 근데 약간 지방 시도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의 영향일까요? 복직 교사가 좀 많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지금 선생님 예전에는 이제 학생 1인당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대성 선생님은 학교 다니실 때 보통 한 반에 몇 명 정도 계셨어요? 최소한 28명 이상, 거의 30명이 넘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조금 어리신데 완전히 틀리시네요. 비슷한 세대인 줄 알았는데 제가 다닐 때는 이제 한 반에 50명 이상,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그런 수업도 받고 또 때로는 70명까지도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한 학교마다 조금 상황이 틀리겠지만 과밀학급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24명인가요? 제가 그 정확한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인사 담당 장학사님이셨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저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럼 앞으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이제 반복될 수 있는 현상일까요? 지금 이제 이 뉴스 기사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한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 좀 중요하죠. 6년 뒤에는 아예 신규 교사 임용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 시도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준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반이라는 과목, 죄송합니다. 반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어떤 운영 앞으로의 미래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 인구 절벽의 시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학령 인구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고 근데 올해 이런 교사 임용만 볼 것이 아니라 학령 인구 감소라는 큰 파도가 와서 대학들도 지금 존폐 위기인 지방들이 많고 아마 최초로 뭐 대학의 선발 정원보다도 이런 대학의 입학 정원이
더 적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2년 이제 대학 입시에서는 대학별로 정원이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원을 줄여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고 한다면 교대에 입학할 수 있는 정원부터 줄여나간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교사대 통폐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쪽에서도 이제 교대랑 사배 아니, 민감한 말씀을 하실 땐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좀 독자들을 보고 이런 말씀해 주세요. 통폐합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교육은 백년지대기라고 하잖아요. 어떤 설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선생님이 충분하다고들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 수가 주니까 교사를 줄인다는 거는 되게 단시한적이다. 그러니까 단시한이 아니라 근시한. 왜냐니까 학급에 이 학생 수 정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학생들이 더 소중해지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거죠. 소중해진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저출생의 원인을 찾아보면은 이런 교육비라든가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미래 여러 가지 이런 진로 교육이 좀 더 양질의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러려면 학급당 학생 수가 당연히 감소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대성 쌤은 그 말씀 해주셔야죠. 교사의 역할이 미래에는 변화된다면서요. 과거에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의 입장이었다면 학생들의 교사학습 설계에서부터 어떤 러닝 코치,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해요. 퍼실리테이터는 촉진자죠. 그리고 심지어 생활지도, 그리고 이제 대부분 현대사회는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시는 가정도 많거든요. 생활지도의 영역에서도 돌봄의 기능까지 이제 담당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요건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건 조심스럽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 관내의 초등학교에서는 하나급 띠띠띠 제도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하나급 띠띠 제도요? 네. 모르겠는데. 야, 저 충격입니다. 이거 영상 잠깐만. 해야 되는 것 1수업 2교사제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나급이라고 하면 안 돼. 1교사라고. 죄송합니다. 1수업이라고 해야지. 1수업. 아우, 대선생님 혼났습니다. 1수업 2교사제. 예. 그 말은 저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루어지고, 교육 격차가 어떤 빈부 격차나 삶의 질에도 이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육에 이제 갖고 있는 중요성은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공교육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대 정원, 그다음에 교사 발령, 요거를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야 돼요? 우선은 근데 저는 제가 이게 교육 이런 카페나 이런 것이 아이디가 교육이 희망이다. 인구 감소, 뭐 지역의 위기, 뭐 여러 가지 위기에서 교육이 희망이 되려면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있어요. 뭐냐면 사회적으로 이제 너무나 이제 팽배해 있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에요. 저는 이제 교사의 역할을 한번 미래를 보고 저희 스스로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거에 맞는 교사 양성 커리큘럼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사대 통합을 논하기 전에 앞으로의 이제 교사가 현장에 얼마나 필요할지, 무조건적인 감축이 아닙니다. 얼마나 필요할지, 그리고 그렇게 교사 정원이 유지돼야 된다라면 교사의 역할은 어떤 부분에서 더 구체화해야 되고 체계화해야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정원이나 어떤 일자리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교육의 백년지 대계로서 미래 교육의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제 예전에 근데 특목고 과학고 근처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가 있는데 깜짝 놀랐던 게 학생 수랑 교사 수랑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 일반 학교에 비해서 교사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듣고선 역시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좀 교사 수 확보가 필요하고 특히나 요즘에 뭐 고교 학점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동 이런 거 할 때 교사들 확보가 되게 여길 보고 말씀하세요. 예, 필수적인데 지금의 그냥 과거의 이런 대량 지식 전달식 수업에 적합한 그런 학생당 학급 수를 앞으로도 유지한다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웃었냐면 대성 쌤이 이렇게 마음이 여리셔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구독자는 아직 뭐 큰 유튜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반면에 조회수나 시청은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또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비 교사도 있을 것이고 현장에 있는 교사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저희 학교 현장을 바라보고 교육청을 바라보는 눈은 따뜻하시죠. 그렇지만 항상 따뜻하신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교육대학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 현장 선생님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죠. 그만큼의 또 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청에서 학교의 역할과 그리고 학교가 정말 본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모범답안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지금 현대의 어떤 국가적인 교육 정책의 방향 속에서 양성된 예비 교사들한테는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어떤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세대가 아닌 학교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도 단기적으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저도 구독자 생각하시면서 교육의 질은 이제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학생 수라든가 뭐 교사 정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교육에 큰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이제 단순히 이제 교사 정원 뭐 선발 인원만을 논할 게 아니라 이런 교대 커리큘럼, 그다음에 임용고사의 이런 선발 체계, 과연 이렇게 지금의 이런 주관식이나 이런 시험들만이 필요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결국은 이 교육이 살아나야지 다시 이런 지역 소멸이라든가 인구 절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충분히 다시 논의를 하고 요거는 좀 다시 한번 좀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성 쌤이 아까 이렇게 또 항상 민감한 문제는 자세히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근데 교사 정원이나 교대 입학 정원은 다양한 교육 실체 첨예한 이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고려하고 계획을 하세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휴복직자라든지 아니면 퇴임을 하는 교원이라든지 개교학교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교육의 어떤 환경 속에서 이제 필요한 인원들 뭐 기간제 교사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또 거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국가 예산 뭐 다 고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가볍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밀도 있는 얘기는 사실은 조심스러워서 이제 하지 않았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학부모님들이나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